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으로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관광객 증가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본경선에 진출할 6명의 대선 후보가 가려졌습니다. 저마다 여론 추세를 살피며 결선 투표를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가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내일 중으로 장마 종료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비가 그치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말에 이어 오늘도 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순천과 광양이 33.8도를 기록했고 여수 32.5도, 고흥 31.3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늘로 양산으로 햇빛을 피해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후적지근하기는 해도 그래도 엊그제 비 오는 것보다 좀 낫네요. 한여름에 접어든 듯 9일부터 개장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는 일찍부터 물놀이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휴가는 바다밖에 물이 있어야 어찌됐건 시원하고 좋으니까요. 여기가 놀기도 좋고 검사 다 받고 하는 거고요. 장맛비가 그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면집도 모처럼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초복이라서 그때부터는 좀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도 낮 기온은 32도를 웃돌겠고 일부 내륙 지역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여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기상청은 소나기 외에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 소식은 아직 없다며 기상 자료를 분석한 뒤 내일쯤 장마 종료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또 당분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곳에 따라 열대야도 나타나겠다며 온열 질환과 가축 피해 등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가 광양 탄치마을 산사태의 엄정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양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주민들이 광양시에 산사태 우려를 제기해 왔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광양시 의회와 광양시가 산사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6일 광양 탄치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졌고 경찰은 인근 공사 현장이 산사태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얼마 전 광양시와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 9개 지자체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전남 동부권의 인구가 85만 명에 달하고 국가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갖추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의료복지를 누리고 대규모 산업재해와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전남 동부권에 의대를 설립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어제 하루 여수에서 모두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타 지역 확진자가 최근 여수에 내려와 업무상 모 회사 직원 9명을 만났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 등 2명도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를 순천과 강진의료원으로 이송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4차 거리두기에 들어갔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약한 지역으로 관광객이 몰릴 것이 예상돼 풍선 휴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는 안심 해수욕장으로 지난 주말 개장한 여수 웅천 해수욕장. 평일 오전에도 불구하고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놀이를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부터 데이트를 나온 연인까지 다양합니다. 네, 예약을 하고 들어오니까 좋고요. 그리고 그냥 막 예약을 안 하면 무질서하게 막 질서가 없잖아요. 무질서하게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고 물도 물과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여수 엑스포역 앞도 인파로 넘칩니다. 둘러맨 가방에 가벼운 옷차림. 대부분 휴가철을 맞아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입니다. 수도권 4차 거리두기 시행을 앞둔 지난 주말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6만 7천여 명. 여수시는 관문인 엑스포역에 오늘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오죠. 네. 그러니까 소도시 치고는 많이 온다고 말했죠.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보건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주에도 여수와 순천에서만 16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타 지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여수의 한 컴퓨터 관련 업체 직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도 경기와 서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여수 시민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타 지역 가족들도 지금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정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도 조금 만나지 말고. 특히 지난달 여수와 순천에서 델타 변이형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온 만큼 백신 접종자도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보건당국은 당분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바닷물의 염도까지 내려가면서 강진에서는 전복 2,200만 마리 이상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어민들의 재기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군 마량 앞바다 전복 양식장. 살아남은 전복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31개 어가에서 기르던 2,200만 마리의 전복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피해액만 400억대. 집중호우에 담수가 유입돼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진 게 원인으로 대책은 막막합니다. 오늘은 전복이 죽어서 재앙이 되겠지만 국가에서 관심 안 해주고 국민들이 관심 안 해주면 우리가 죽어요. 정부의 복구 지원 단가입니다. 2년을 키운 8cm 기준 전복의 실거래가는 3,000원가량. 복구비는 770원으로 25% 수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피해액이 커도 최대 보상금 한도가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가당 투자액이 보통 수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 대출금 상환은 물론 재기를 위한 종잣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가 재기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경영 재개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제도 개선 등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특혜 채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이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정 시장 측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정 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광양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인물들을 소환 조사해온 바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경도 레지던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전남도와 미래에셋 측에 각각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해당 결의안에 대해 열띤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고 이번 결의안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 불승인 등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레지던스 건립 철회보다는 규모 축소를 전제로 경도 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찬반 의원들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본 경선에 진출할 후보가 6명으로 추려졌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호남을 향한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윤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선 관심은 결선 투표 여부입니다.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해서 과반을 득표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켜왔다. 또 성실하게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들을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 추격자들은 과반을 저지한 뒤에 결선 투표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호남 후보 단일화 등 연대 가능성이 그래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협력의 방법은 그때그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 21일과 22일로 예정된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은 판세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남의 높은 권리당원 비중과 전략적 투표 성향을 감안하면 어느 후보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 경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광주에서 반전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고 문재인 후보는 광주 경선에서 대세론을 붙였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 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광주 지지 모임인 공정사회연구원 세미나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친여 성향이 강한 호남 민심의 균열을 시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공정과 상식이 처참히 무너졌고 국민 개개인의 삶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열과 이념만이 남았습니다. 내년 3월 대선까지는 아직 8개월이 남아있지만 여권은 본경선에 들어가고 선관위의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시작되는 등 대권 레이스의 서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내년부터 광양시가 출산 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인구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장려, 양육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출산 지원금의 5년간 지원 금액을 둘째아 출산 가정 1,000만 원, 셋째아 출산 가정 1,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둘째, 셋째 아이에게 지원하던 출산 장려금을 각각 500만 원 상향한 것으로 체감도 있는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 정비 시뮬레이션 학습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는 ERC 기술부는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의 가상현실 전기설비 정비 교육장을 구축하고 생동감 있는 교육을 제공해 정비 담당 직원들이 대형 전기설비의 구조를 이해하고 정비 핵심 사항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가상현실 정비교육 환경 구축에 더해 다른 공정에서도 가상현실 교육 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 유입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해양 쓰레기 그물 설치 의견이 여수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